9월 4일 이제 곧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한 회사 실적 이걸 넘어서서요. AI 투자 환경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 건데요. 브로드컴 하면 예전엔 그 네트워킹 회사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맞아요. 주로 스위치나 라우터 칩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금은 AI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핵심 플레이어가 됐을까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들 한 3가지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기록적인 AI 매출 성장세. 이게 어디까지 갈까 하는 점. 그렇죠.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니까요. 둘째는 그 맞춤형 칩, ASIC라고 하죠. 이게 엔비디아 GPU랑 경쟁 구도 어떻게 될까?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AI 기술 발전이나 시장 동향 이런 데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면 현재 상황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브로드컴의 변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VM웨어 인수하고 AI 분야 확대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완전히 고성장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한 거죠. 어느새 보니까 S&P 500에서 시가총액 7위더라고요. 네, 그 변화의 동력을 좀 보면요. 사업 구조가 크게 재편됐어요. 원래 이제 반도체 솔루션이랑 인프라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개가 큰 축인데 작년 11월에 VM웨어 인수를 딱 마무리하면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쪽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죠. 얼마나 늘었나요?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한 76억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상치가 215억 달러예요. 거의 3배 가까이 뛰는 거죠. 와, 3배요? 엄청나네요. 네, 물론 원래 잘하던 반도체 쪽도 AI 수요 덕분에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한 282억 달러에서 301억 달러 정도로 이것도 꾸준히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브로드컴이 이 2개 부문 실적 말고 AI 관련 매출을 따로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좀 특이하죠. 이게 특정 부서 매출이 아니라 반도체든 소프트웨어든 AI랑 관련된 건 다 합친 숫자라는 거죠.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매출은? 네, 맞습니다. 그 AI 매출 대부분은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그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공급하는 맞춤형 AI 가속기 판매에서 나옵니다. 이 맞춤형 AI 가속기라는 게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주로 ASIC, 그러니까 주문용 반도체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걸 XPU라고 통칭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네들 서비스에 딱 맞는 최적화된 칩을 원하거든요. 브로드컴이 그걸 설계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와, 그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지난 2분기, 그러니까 5월 초에 마감된 분기, AI 매출이 44억 달러였다면서요? 네.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이라니, 와. 이번 3분기 예상치는 더 높다고요. 네, 이번엔 51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상 매출이 한 158억 달러 정도 되니까 계산해보면 AI 쪽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죠.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AI에서 나온다. 네. 근데 이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투자자들이 더 주목하는 건 연간 AI 매출 전망치예요. 왜냐하면 브로드컴의 지금 이 높은 기업 가치, 이걸 정당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AI 성장 스토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기대가 너무 높으면 좀 부담될 수도 있지 않나요? 엔비디아도 실적 엄청 잘 나왔는데도 주가 좀 흔들린 적 있었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엔비디아 사례가 딱 좋은 예인데요. 시장 기대치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아져 버리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거든요. 브로드컴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은 그냥 성장하는 걸 넘어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말고 정말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아, 뭔가 증명해야 하는 단계군요. 네, 그 엄청난 기대와 부담감, 이게 지금 브로드컴의 높은 몸값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예요. AI 매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브로드컴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성장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AI 칩 시장 보면 사실 엔비디아 GPU가 거의 전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독점적이죠.
근데 그 아래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브로드컴이 힘주는 맞춤형 칩, A식 이야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고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AISIC. 이게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특정 용도에 딱 맞춘 칩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엔비디아 GPU가 뭐든 다 잘하는 만능 스위스칼 같다면 ASIC는 특정 작업 하나, 예를 들어 어떤 AI 모델 추론이나 이미지 처리 이런 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특수 공구 같은 거죠. 아, 특정 작업 전문가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GPU보다 전력도 훨씬 적게 쓰면서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I 모델 추론 작업에서는 ASIC가 GPU보다 전력을 한 30%덜 쓰는데 성능은 비슷하게 나온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30%나요? 네. 하이퍼스케일러처럼 서버 수십만 대 돌리는 곳에서는 이 전력 효율성 차이가 운영 비용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그렇겠네요. 전기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테니까. 바로 그겁니다. 브로드텀은 바로 이 맞춤형 효율성,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주요 고객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네 데이터 센터 안에 가속기 클러스터 규모를 지금 한 50만 개 정도에서 앞으로 100만 개까지 2배로 늘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가속기 클러스터요. 그게 뭐죠? 그건 이제 수백, 수천 개의 이런 맞춤형 AI 칩들, 그러니까 ASIC 같은 것들을 아주 빠른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해서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AI 엔진처럼 움직이게 만든 서버 묶음 같은 거예요.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이런 큰 규모의 클러스터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 거죠.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있는 전략인 거죠, 그러면?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브로드컴은 이 ASIC 칩만 딱 파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고성능 네트워킹 스위치 칩, 토마호크나 제리코 같은 제품들이요. 이것들이랑 같이 묶어서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 칩이랑 네트워크 장비랑 같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개의 특화된 ASIC 칩들이 진짜 한 몸처럼 지원 없이 데이터를 막 주고받으면서 일해야 하는데 이 칩이랑 칩 사이를 잇는 초고속 통로, 즉 네트워크까지 다 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냥 개별 부품 사서 조립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도 좋고 안정적일 수 있겠죠. 이게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랑 경쟁할 때 내세우는 아주 강력한 차별점이고 무기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되게 흥미로운 전략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엔비디아의 그 아성을 흔들 수 있을까요? 특히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엄청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잖아요.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이 쉽게 다른 걸로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는 분명히 강력한 경쟁 우위고 높은 벽이죠. 진입장벽. 그리고 GPU 자체의 유연성이나 범용성도 무시 못하고요. 그래서 ASIC가 모든 영역에서 GPU를 다 대체한다.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특정 작업, 예를 들어서 이미 다 학습된 거대 언어 모델 써서 답변 만들어내는 추론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서비스, 검색이나 추천 같은 거에 최적화된 영상들, 이런 분야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용이랑 전력 효율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SIC의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점유율을 상당히 가져올 가능성,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끝나고 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브로드컴 경영진들이 이 ASIC랑 네트워킹 시너지 전략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보이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나 계획을 내놓는지 이걸 잘 들어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두 회사 싸움을 넘어서 앞으로 AI 인프라 시장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브로드컴의 영향력 이야기할 때 지난 5년간 주가 움직임을 보면 와, 진짜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7 있잖아요. 그 초대형 기술주들. 네, 거기서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 5개 회사보다 브로드컴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고요. 800%가 넘는다고? 네, 맞습니다. 총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 결과로 시가총액이 5년 전에 1,500억 달러도 안 됐는데 지금은 1조 4천억 달러 수준까지 왔으니까요. 와,
1조 4천억 달러. 그 규모를 좀 실감나게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에 엔비디아는 한 3,400억 달러에서 4조 1천억 달러로 컸거든요. 이 두 회사, 엔비디아랑 브로드콤이 지난 5년 동안 늘린 시가총액만 합쳐도 대략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아마존이랑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모회사 시가총액 합친 거랑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두 회사 실적 발표는 이제 그냥 반도체 업계 뉴스나 기술주 투자자들만 보는 게 아니게 된 거죠. 이 회사들 성과나 전망이 미국 증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증시 방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브로드컴 같은 몇몇 거대 기술주가 계속 잘 나가주면 S&P 500 같은 지수는 계속 오르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 전체가 너무 소수의 기업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주식시장 전체가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라는 딱 두 개의 엄청 큰 엔진에 매달려가는 비행기겠달까요?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이게 힘차게 날아오를 땐 좋은데 엔진 하나라도 좀 삐끗하면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시장 지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 안정성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고요. 맞습니다. 이런 시장 집중도 심화는 분명히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9월 4일 브로드콤 실적 발표는 그냥 단순히 AI 매출 얼마 나왔나 이거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 맞춤형식 ASIC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시장 집중도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현실 데이터를 제공할 거고요. 투자자들은 발표되는 숫자도 보겠지만 그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들이 하는 말에 더 귀 기울이겠네요. 그렇죠. ASIC랑 네트워킹 통합 전략에 대해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얼마나 자신 있게 내놓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겠죠. 그걸 통해서 브로드콤의 미래 성장성은 물론이고 AI 투자 환경이나 시장 전체의 단기적인 방향성까지 가늠하려고 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큰 흐름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첫째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AI 매출 성장세,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높은 시장의 기대감과 또 부담감. 네. 둘째는 엔비디아 GPU에 도전하는 맞춤형 칩 ASIC의 부상, 그리고 이게 가져올 AI 인프라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로드컴이라는 한 회사를 넘어서 시장 전체에 미치는 그 엄청난 영향력과 또 그에 따른 집중도 심화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이 맞춤형 ASIC의 부상이 단순히 AI 칩 시장 점유율 경쟁 구도만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AI 기술 발전의 방향이나 속도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기술 발전의 방향이요. 네. 예를 들면 특정 종류의 AI 모델이나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그냥 범용 GPU 환경에서 하는 것보다 특정 ASIC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미래의 AI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모습, 어쩌면 특정 하드웨어 구조에 더 강하게 의존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드웨어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나 모델 개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기술 변화를 지켜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브로드컴이라는 창을 통해서 AI 산업과 시장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까지 한번 탐색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9월 4일에 발표될 브로드컴 실적,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점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